네, 안산 단원을 김남구입니다.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가 있었습니다. 전관계 로비로 인한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이 있었고요. 내부 부실 감사, 부당 대출 등이 얽혀가지고 9조 원대 정말 어마어마한 금융비리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검찰이 역대 133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수사 인력을 동원을 해서 총 76명의 피의자를 기소하고 33명은 불구속 기소, 42명은 구속 기소하는 수사 성과를 올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사 결과를 보게 되면 좀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수사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대장동 PFV 대출이 빠졌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무려 대출 액수가 부산저축은행에서만 1,155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참고인 조사로만, 피의자도 아니고 그냥 참고인 조사로만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점입니다. 이 지금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의 수사에 여러 가지 갈래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이 비리의 핵심은 부실 대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실 대출을 막기 위해서 정관계 로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핵심은 이 여러 부실이 발생하게 된 부당 대출과 부실 대출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SPC와 관련된 부실 대출에 대한 수사를 했고, 그래서 5개 SPC와 관련된 사업 비리를 기소를 실제 했습니다. 기소된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이 지금 대장동 대출 1,155억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도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대장동 대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액 변제가 되지도 않았는데, 만기가 되어가지고 대출 금액이 갚지도 않았는데 전액 변제된 사건도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대장동 대출 같은 경우에는 변제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 사건은 빠져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 부산저축은행 이 비리 사건 중에서 대장동 대출 사건이 빠질 수가 있었느냐,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SPC 주요 사건 중에서 이 부산저축은행 이 비리 사건 중에서 대장동 대출 사건이 빠진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근거를 또 대고는 있겠지만 핵심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수부 변호인의 어떤 그런 관계가 작동하지 않는 거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박용수 이 조모 씨를 대리했다라고 하는 그 변호인이 바로 박용수 특검이 소개한 변호사가 대리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그 주임 검사가 대검 중수 이과장인 윤석열 후보가 담당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어떤 그 변호인에는 특수부 검사, 그 특수부 검사가 정관 출신으로 뭔가 작동을 했다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과거 2011년 그 대장동 사건부터 해서 2015년 수원지검 사건, 그리고 지금 이번 2021년 대장동 사건에도 쭉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불법 대출 부실 수사 의혹이 이번 지금 이 사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PPT 또 넘겨주시면 지난해 국감에서도 또 있었습니다. 그 옵티머스 검찰총장님, 옵티머스 사건 잘 됐다고 평가하시나요? 제가 따로 언급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총장 이 사건 서울중앙지검 시절에 있었는데요. 이게 한국전파진흥원에서 원래 2018년 10월 24일 날 수사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수사 의뢰한 게 아니라 범죄 사실, 날짜, 피해까지 특정했고 구체적인 범죄 사실 다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감사원 특정 감사 보고서하고 회계 보고서까지 다 첨부해가지고 구체적인 증거까지 다 첨부해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거의 공소장과 다름없는 수사 의뢰를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냥 그대로 한 9개월 정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5월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무혐의. 납득이 안 가죠. 이거요. 내부자 제보도 있었고요. 회계 감사 보고서도 있었고 구체적 증거도 있었습니다. 계좌 내역만 까보면 됩니다. 횡령의 혐의도 너무나 명백했고 범죄 사실이 너무나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수사해보면 압수수색 그 계좌만 압수수색했으면 수사에 착수만 했으면 기소할 수 있는 내용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무혐의 처분한 겁니다. 이해 안 되죠. 그래서 이 피해액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났던 겁니다. 너무나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다들 이게 엉터리 수사다, 봐주기 수사한 거다라고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이거 똑같은 게 고발장이 서울 남부지검으로 갔거든요. 남부지검에서는 이거 얼마 만에 기소한지 아십니까, 총장님? 똑같은 사건인데 불과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수사 의뢰서 들어간 지 한 9개월 동안 들고 있는 거 남부지검에서는 3개월 만에 똑같이 기소합니다. 그런데 이 수사 의뢰서와 남부지검에서 공소한 공소장 보면요,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고칠 것 없는 수사 의뢰서가 공소장으로 기소가 된 겁니다. 아주 구체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수사를 하지도 않고 들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때 변호인이 또 누군지 아세요? 윤석열 총장과 특검에서 같이 근무를 했다라고 하는, 특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라고 하는 이규철 변호사라고 합니다. 다 특검 출신이라는 거죠. 이것도 부실 수사 의혹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심지어는 이 한국전파진흥원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다라고 하는 불기소 처분 통지도 지난해 국감 2019년 5월에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지난해 국감에서 저희 의원실에서 처분 통지를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는 때까지도 어떻게 처분된지를 몰랐다고 합니다. 사건 사무 규칙에 따라서 내사라고 하더라도 수사 의뢰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통지하도록 되어 있죠, 총장님. 진정인에게도 통지합니다. 통지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심지어는 불기소 처분 통지도 안 해준 겁니다. 사건을 숨기려고 한 것인지 검찰에서 어떻게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렇게 엉터리 봐주기 수사를 하는 동안에 그 3개월 사이에 무려 8,400억 원의 일반 서민들의 피해가 발생했고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린 겁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정말로 그런 거 관계없이 정관이나 변호사 관계없이 철저히 수사하는 취지로 받아들이고요. 저희도 그렇게 지휘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성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